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관세라는 시한폭탄에 재점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오히려 크립토 시장의 매력도가 더 올라가는 건가 싶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슈들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이슈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오늘의 코인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되는 관세 압박 속에서 혼조세를 보여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0.37%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07% 하락, 약보합권에 머물렀죠. 나스닥 지수만이 빨간불을 켜면서 3대 지수가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연장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 이 날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에는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하루 만에 추가 연장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말바꿈, 시장은 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또 구리 관세 50%, 또 의약품과 반도체에 관련해서도 품목 관세까지 예고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은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또 관세 노이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이에 대한 뉴욕 증시의 흐름 계속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수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시죠. XRP와 관련된 내용부터 그리고 밈코인 피넛과 관련된 얘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볼까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업비트에서 단시간 내에 XRP의 거래량이 19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9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20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그만큼 지금 한국 시장 내에 XRP의 집중도가 커졌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업비트에서 특히 XRP의 순유입도 15억 8천만 달러까지 확대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순유입이 일어나면 보통 시가총액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XRP만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굵직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우선 XRP로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상승 압력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을지 XRP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밈코인은 밈코인이구나라는 현상이 또 한 번 발생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에 정치적인 풍자를 담은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에서 언급된 피넛이 같은 이름의 코인을 가격 상승으로 이끈 상황이었습니다. 코인 피넛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아닌데도요. 단순히 이름만 같다라는 이유로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점이죠. 단시간 내에 피넛의 거래량은 80% 넘게 급증을 했고요. 가격까지도 즉각적으로 10%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밈코인은 여전히 이렇게 SNS의 한 문장 그리고 한 단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확실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죠. 이렇게 양날의 검을 지니고 있는 밈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점에는 유의를 하시면서 이런 일이 그냥 있었구나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대다수의 코인들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46% 상승하면서 현재는 10만 8천 달러 후반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10만 9천 달러 위로도 올라가는 모습이 잠깐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잠깐 또 숨고르기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더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현재는 2,600달러 돌파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XRP까지도 1% 넘게 오르면서 2.3달러에서의 움직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1% 넘게 그리고 밈코인 단에서도 1% 넘는 상승률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뉴욕 증시와는 조금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더 세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시그널드림 센터장 정진영 전문가입니다. 일단 제가 리스크 달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여름을 타파할 수 있는 이 투자적으로는 이 리스크 타파하는 방식을 제가 오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투자 리스크 관리의 달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장 안에서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이 내 자금을 지킬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한 전략들은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방송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지금 시장 안에서의 자금이 어느 쪽으로 몰리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자,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할 때 리스크 관리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유동성이 많이 나와야지만 내가 이제 진입을 했을 때 혹시나 이제 뭐 내 매수가보다 떨어졌을 때 또 자금이 들어오면은 금방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이 코인 시장에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혼조세를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 투자 끝났구나, 이제는 주식으로 가야겠다, 아니면 부동산 사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코인이다.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런 코인 쪽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달러 가치 하락이 코인의 상승을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 투자는 아직까지 리스크가 큰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손절을 지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해칭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현금화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습니다. 현금화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올인을 하는, 몰빵을 하는 그런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계속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시장 안에서는 더욱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지만 내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께 힌트를 한번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오프닝에서도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머스크 정말 바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참 행보가 여기저기로 퉁퉁 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재밌는 뉴스를 볼 인사가 때마다 돼버렸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이번에는 창당 이슈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뭐 관세 이슈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창당 이슈를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일론 머스크 씨 좀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원래 다들 아시는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의 CEO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다툼이 생기면서 현재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투자 심리 위축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기업적인 일보다는 정치 쪽 일에 더 관여를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 평론가들은 일론 머스크는 이 기업에 이렇게 활동하는 범위가 이제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결국 주가가 하락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7월 7일 테슬라가 6% 하락을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단기적인 이런 이슈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그 외로 기타적인 더 큰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이잖아요. 그쵸.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보다 의석 자리가 많아요. 그중에 일론 머스크가 핵심 인물이었고, 근데 지금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이제 3의 야당이 생겼다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주도를 하시려면 당연히 의석 자리와 자기 힘이 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일론 머스크가 탈당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신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분명적인 정치 리스크는 존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실 이제 반 워싱턴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기득권 그리고 기타적인 연준은행, 연방은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오. 그리고 중앙은행 시스템보다는 이제 탈중앙화 은행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코인 시장에 많은 투자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제 탈달러화가 된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그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전 방송에서도 사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네네. 네네.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일단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제가 봤을 때 현재 이제 나스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위험하다. 그래요. 이제는 이제 조금씩 다이빙을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이제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불화설로 인해서 지금은 나스닥보다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더 유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달러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스닥 기술주 뭐 기타적인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이제 그 비트코인 시장이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됐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트레이딩 뷰로 제가 접근성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거시적인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비트코인 쪽으로 오히려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머스크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영향 포인트도 한번 짚어봤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장, 크립토 시장에는 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영향은 당연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까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비트코인이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맞아요. 바로 매수를 하실 건데 일단 모든 투자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먼저 발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정치적 불화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일단 사람들이 지켜보자 하고 관망하게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저는 이제 뭔가 리스크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원래 트럼프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손잡고 있다가 지금 손 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남녀 사이가 헤어지면 슬픈 것처럼 네. 분명히 주가는 하락을 할 겁니다. 코인도 하락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머스크 신당에서 이제 정강 이제 그리고 발표를 했을 때 네. 과연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이제 하락을 한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다시 매수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확보가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삼다리 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 그리고 이제 시장 상을 보고 대기. 세 번째는 이제 현금화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은 혼조세가 심하기 때문에 네.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단기 부정적 영향의 비트코인 가격 하락 압력이 나올 거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보고 있으면 사실 올라가는 힘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적으로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다. 오히려 하락이 좀 더 힘이 강하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달러화입니다. 제가 지금 세 번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기축통화폐로서의 달러화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비트코인 시장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시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비트코인에 투자도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트럼프 코인이라든지 기타적인 이런 코인이 아니고요. 네. 한 번 더 민코인의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밈코인 맞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그래도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었는데 그래도 유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단기로 접근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손절도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하지만 이제 민코인 특성상 너무 이제 거래량 대비해서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욕심을 좀 부릴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네. 자, 좋습니다. 자,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의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 확보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유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 안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해 보이죠. 전문가님과 실시간 차트 같이 보면서 한번
한번 흐름 파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그러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힘이 네. 조금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7월 10일 날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일단 뭐 금리가 뭐 이제 인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도권 이제 이런 유입이 얼마큼 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네. 아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트레이딩 뷰 비트코인 차트를 켰는데 현재 우리가 조만간에 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지금 200일선과 그리고 100일선, 50일선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21선이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정배열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RSI 심리 지금 가매수 구간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볼린저 밴드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하단 쪽에다가 대이고요. 바로 상승을 줬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볼린저 밴드 그림이 아래쪽으로 흔들렸으면 당연히 여기 추세가 꺾이는 구간이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지금 레그 발생이 되고 계속 상승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우상향을 보면 됩니다. 오. 제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날봉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일봉을 날봉이라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저희 괜찮습니다. 네네. 제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 이제 ATH 신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일론 머스크라는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제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은 네. 이 신고점을 돌파했을 때 강한 이제 매도 압력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맞습니다. 돌파 시도는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 하락 네, 압력이 네, 작용할 맞습니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조정을 준 다음에 한 번 더 상승을 줄 것이다. 대충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리자면 네. 상승을 줬다가 이까지 하락을 기본적으로 이제 105K까지 하락을 줄 확률이 높아요. 어허. 왜냐하면 105K요. 이쪽에 매수 물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바로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도미넌스가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개념을 잘 모르세요.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자 1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이 100만 원 중에서 이 비트코인 쪽에 65만 원 정도를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 중에서 75만 원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25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쵸. 이 자금들이 알트코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미넌스가 높다라는 거는 자금이 쏠려 있다라는 의미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쪽에 힘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앙화 이 비트코인을 강화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알트코인 쪽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힘이 생긴다면,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이슈적으로 강한 힘이 생긴다면 알트코인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조금 네, 더 맞습니다. 막강해지길 바랄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 많이 응원하세요. 자 이제 좋습니다. 이 도미넌스가 62까지만 떨어진다라면 네. 충분히 이 알트코인에 이 불량이 올 수도 있다. 이제는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확실히 조금 비트코인 쏠림 현상이 심했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는 조금 도미넌스가 내려올 여지가 있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걸까요? 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비트코인보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제가 뭐 비트코인과 똑같은 내용이라서 따로 분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좀 힌트를 드리자면 정배열 구간을 가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골든 크로스 구간을 만들고 있다 정도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더리움을 놓고서는 뭐 상단에 지금 매물대가 너무 많이 위치해 있다 이런 네네, 얘기들도 맞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위로 향할 때 그 흐름은 어떻게 예측을 하실까요? 일단 이더리움이 지금 올라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너무 그래요?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 압력이 강한 편이고 오히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리스크가 매우 크죠. 지금도 보시면 이게 ATR 기반인 슈퍼 트렌드 지표인데 네. 셀이라는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매물대 뚫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쪽에서도 한 번 더 늘려줄 수도 있다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신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정배열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쪽에 도미넌스가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려면 거래량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 거래량이 비트코인 쪽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니 이더리움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우리 업비트 기준에서 우리가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강한 급등을 보였지만 굉장히 빠른 가파른 그런 하락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중심선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 흐름 같이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11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도가 다시 나올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 강한 지금 저항대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항에 맞물리게 된다면 105K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런 하락에 단기 조정의 가능성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일단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야 알트코인들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도 이더리움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의견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계속해서 힘을 못 쓰는데 알트코인 도대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 드시겠죠. 이런 분들 위해서 전문가님께서는 히든코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망의 히든코인 어떤 코인일지 만나볼까요? 제가 앞에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오픈을 해버리면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히든 코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일론 머스크 씨와 좀 연관지었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연관지은 건데 네. 증권형 토큰입니다. 힌트드리면. 그리고 제도권에 있는 토큰이고요. 사실은 이제 RWA라고 부르죠. 네. 현재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탈중앙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증권형 토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탈중앙화는 이제 중앙에서에 대한 컨트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코인 탈중앙화 성질을 들고 있으면서도 증권형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코인이 움직일 것이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제가 이 피보나치 확장으로 본 건데 네. 현재 지금 고점가 그리고 0%죠. 100% 0% 중간까지 50% 217원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볼린저 밴드 이제 그 21선 통과를 했고요. 지금 상단층에다가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면 비트코인이 이제 110K 돌파를 했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추후적으로 상을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 피보나치 배열에서 만약에 50% 정도까지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시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오르는 걸까요? 퍼센테이지로 볼 수 있을까요?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그래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는데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 단기적으로 15에서 20% 정도 목표 수치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한번 전략을 세워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지켜봤다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이 아직 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전문가님의 전략 받으실 수 있는 정보방 계속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을 하시면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정확한 이름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 있고요. 24시간 동안 흐름 체크하실 수 있는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그리고 히든코인까지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들 만나봤습니다.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변동성 있는 시장들 계속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꼼꼼하게 살펴가 보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